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 화학이죠. 2026년 대비 국가직 지방직 9급 연간 강의 계획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환경직 공무원에서 환경과학과 화학 강의를 맡은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기초에서부터 자, 동형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은 이제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의 기본적인 거 원자량, 분자량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 이름이 뭐냐, 원소기호,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있어, 번호.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1몰은 뭐 이런 거 나오고, 나의 압력이 뭐 올라간다,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녹는다, 뭐 이런 용어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그런 화학의 기초를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사실 이제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련은 되게 많이는 있는데, 이런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한 거는 되게 좀 오래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비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엄청나게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억을 한번 또 되살려 보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련된 공부를 안 해도 이 수업을 따라오다 보면은 충분히 또 문제도 다 잘 풀 수 있고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화학이긴 하지만 막 하다 보면은 들었던 거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환경과 화학 중에 대부분 화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환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연결도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두려움이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과 심화 이론으로 나눕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결합과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결합과 관련된 것과 반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화학을 심화로 가게 되면은 유기화학, 무기화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그렇게까지 막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진 않고 그 안에서 약간의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반 화학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이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결합과 반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 뭐 2000년, 2010년 초반 뭐 이쯤에는 정말 어이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좀 이렇게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대학 전공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뭐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점점 쉬워지면서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내용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뭐 원자, 결합, 뭐 반응, 뭐 산화, 환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내용도 한번 볼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복습을 하겠죠. 그럼 여러 번 뭐 공부를 한 효과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기출보다는 우리가 어때요? 공부할 때는 어려운 문제 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 문장 가가지고 쉬운 문제 나오니까 자신감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만 주구장창 풀다가 시험장 딱 갔는데 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황하면서 하던 것도 알던 것도 틀리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뒤로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 푸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만 알고 가가지고 서술형으로 쓰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을 하나 골라내야 돼요. 그럼 이걸 골라내려면 출제한 사람들이 작정하고 낸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러면 얘가 요거 바꿔서 내야지, 이거 바꿔서 내야지, 이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사실 이거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럼 이런 유형은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야, 이 내용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네를 그냥 내가 하진 않더라도 느낌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굉장히 잘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라 이게 이제 또 더 높은 난이도의 시험들이 있거든요. 서술형의 시험,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답을 골라야죠. 그거 어떻게 고를 거냐에 대한 연습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안 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은 반드시 내가 점수가 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말 푸는 연습을 여기서 쭉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와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기본 심화까지는 기본서로, 단원별 문제풀이집은 단원별 문제풀이 요 과정에서만 사용하게 되겠고, 동영은 자료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이론은 화학에 있는 교재 내용이 아니라 환경공학에 있는 기초인문, 환경과학 기초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요게 이제 환경과, 뒤에 이제 커리가 있는데, 환경과 화학은 친해요. 비슷해. 되게 비슷한 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 과목이 아니에요. 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게 겹쳐요, 되게 많이. 그래서 요즘 다행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환경공학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교재는 이제 화학 기본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방문각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화학 써 있어요. 자, 화학 구성 한번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뭐뭐 들어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 뭐다 옛날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했었을 거야, 아마. 이게 다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은 이제 기억이 날 거고, 내용은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물질과 혼합물, 중학교 들어가면 해요. 이거 혼합물이 뭐다, 그다음에 뭐 순물질은 뭐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혼자 있냐, 같이 있냐, 섞여 있냐, 골고루 섞여 있냐, 그냥 지 마음대로 섞여 있냐,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에 몰이라든지 반응식, 농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몰과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또 한번 하고 여기서도 또 합니다. 최근에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름을 물어봐요. 이게 이름이 뭐냐, 이게 지금 나왔는데, 이름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오긴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쓰지만 말고 이거 어떻게 이름이 있단 말이죠. 뭐 황산 이온, 뭐 아세트산 이온, 질산 이름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그냥 많이 불러보고 하다 보면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그냥 외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농도인데, 이 농도와 관련 뒤에도 용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농도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그다음에 ppm, ppb, 이거 다 농도로 우리 볼 수 있고, 몰 농도, 당량, 노르말 농도, 몰랄 농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해.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좀 되면은 좀 편합니다. 원자의 구조, 모양과 전자 배치, 여기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혼성화라든지 오비탈, 뭐 전자의 배치,
뭐 그다음에 저 원자의 모형 이런 게 막 싹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한다. 너는 몇 개야, 나는 몇 개야, 우리 같이 쓰자. 뭐 이런 말들이 공유 결합이냐, 뭐 이온 결합이냐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써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려도 보고 이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좀 귀찮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결합의 모형과 그 다음에 뭐 점도 찍어보고 같이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탄소화물의 구조와 특징입니다. 얘가 이제 약간 유기적인 유기화학 쪽에 속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들어가면은 제재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자. 그걸 딱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과 연결이 또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 무슨 결합이다, 혼성화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들, 작용기, 뭐 이성질체 이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합과 관련된 내용까지인데 얘도 좀 그림 그리다 보면 쉽게 또 갑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이에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열의 출입, 이거 연소공학, 대기, 환경에서 연소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에서의 평형이 있어요. 환경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랑 겹칩니다.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상태와 용해, 액체, 고체, 기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과의 어떤 관계성, 법칙, 헨리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 환경, 대기 환경과 겹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환경이랑 또 비슷한 거라 쉽게 또 여기도 넘어갈 수가 있다. 자, 에너지와 화학 평형 마찬가지입니다. 반응 엔탈피 자발성 여기서도 화학 평형 완충용해 이거 수질에서 또 나오거든요. 뭐 이게 산염기 산과 염기 평형이긴 하지만 어때요? 이거 중화라는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서 중화 반응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겹치게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반응 속도 수질 환경 화학에서 우리가 이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반응 속도 구하는 식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랑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온도, 속도 결정 단계 이런 것들 얼마나 빨리 반응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산화환원 금속의 반응성인데 이게 전기분해요. 산화환원은 이제 산화수를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산화환원도 우리가 환경과 연결된 그런 과목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이제 전기분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놨어요. 이게 환경화학을 내가 시험을 본다 하면은 이 동그라미 친 과목들이 환경화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하면 되냐? 이제 환경화학만 또 따로 하나의 과목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하면 되냐? 근데 이 동그라미 친 이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애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다 공부하시면 환경화학이란 이름이나 그냥 화학이나 시험은 다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인데 우리가 7월부터 해서 기초, 기본 심화 해서 11월 그 다음에 기출 그리고 12, 1월 정도까지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국가직 대비 동영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에 맞춰서 쭉 동영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지방직이 그 다음에 있죠. 지방직 대비 동영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앞쪽에 있고요. 뒤에는 다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만 풀고 땡이냐? 그건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이나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요. 같은 내용은 이게 바뀌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이론이 돼가지고 법칙으로 나온 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은 이제 뭐 법칙이 바뀌진 않죠. 하지만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봐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우리가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 산업기사 5%, 그다음에 기능사는 3%의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없다고 해서 내가 응시를 못하고 하는 건 아닌데 합격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고요. 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붙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사실 수질대기 쪽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그리고 전공 관련된 전공이시거나 경력이 있으면은 기사산업기사가 응시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그냥 이번이 처음이다 하면은 기능사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안 되면 요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산점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시험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보통 접수해서 자격증 받는 데까지 5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하다가 뒤로 밀다가 이제 시험 지방직 국가직 얼마 안 남았는데 산업기사 기능사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좀 궁금하다 하면은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력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 노력을 했대요. 마찬가지예요. 다 자격증을 따야지만 응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갖고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큰 일, 우리의 합격이라는 그 큰 소망은 작은 노력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어떤 최선이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